문재인 정부 출범 후 늘어난 나랏빚 300조, 갚는 건 차기 정부 목.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1조 5,050억 원이 세금이 덜 거치게 된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투자, 소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 회복, 세수 확대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과 올해 2차례의 추경 등에 따라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는 건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4년간 46% 늘어난 나랏빚.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 2천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63조 9천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에서 47.2%로 높아졌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가 1260조 1천억 원에 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54.7%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IMF에 따르면 2020에서 2026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의 예상 상승폭은 21.0%포인트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평균을 상회한다. 오히려 2020년 국가채무 비율 68.9%의 독일은 2026년 57.1%까지 떨어뜨려 한국보다 재정 건전성이 좋은 국가가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국가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세수 확보와 거리가 멀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통해 당장 내년에 1조 2,579억 원이 세금이 덜 거친다. 2023에서 2026년 이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만 해도 2,471억 원이다. 유일한 세수 증가분은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증세지만 이는 5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서민, 중산층에 대한 3,295억 원 감세, 중소기업 3,086억 원 및 대기업 8,669억 원이 감세 효과를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빈 데서 돈 뿌리는 국가재정 플렉스. 국가채무 비율이 뛴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재정 지출에 기인한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은 604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에 384조 9천억 원에 비해 57.1% 늘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이 600조 원을 넘어서는 시점은 2023년으로 예견됐지만 2년 앞당겨진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세수 증가 요인이 적어질수록 확장 재정은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국채의 20%가량을 보유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국가재정의 안전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기반으로 국채의 절반가량을 매입하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돈 갚는 건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목. 결국 나랏빚을 줄이는 일은 다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화 추세는 이 같은 국가채무 개선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넘어서면서 인구 순감이 시작됐다. 지난해 15.7%였던 고령 인구 비율은 2025년 20.3%를 넘어선다. 2019년 20에서 60세 인구는 3,118만 명이었지만 2039년 2,309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반 정부 부채는 선진국의 절반 이하로 낮은 수준이고 이자 비용 부담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와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강도의 지출 구조 조정,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최우영 기자 이메일 주소. 저작 원자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